여러분, 제모는 단순히 털만 없애는 시술일까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피부톤도 달라지고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심지어 생활의 자유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레이저 제모의 핵심은 선택적인 타격이에요. 빛이 털 속의 색소, 즉 멜라닌에만 흡수돼서 열을 만들고 그 열이 털의 뿌리인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한 보고에서는 반복적인 면도로 인해서 염증이 잦던 남성이 레이저 제모를 시작하면서 첫 치료 이후에 염증 반응이 크게 줄어들고 피부 상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모하다가 화상을 입는다고 하면 믿기세요? 실제로 몇 년 전에 20대 여성이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모를 하러 갔다가 치료까지 추가로 받아야 했던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제모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겁부터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장비가 안전 인증을 받고 있고 숙련된 의료진이 시술한다면 사고 위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디서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다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병원에서 보다는 셀프로 해결하려고 하시죠. 가장 흔한 게 면도인데요. 간단하고 빠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까끌까끌하게 올라옵니다. 왁싱은 그보다도 오래 가지만 통증이 강하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집에서 하는 제모는 금방 다시 자라는데 병원에서 하면 효과가 오래 갈까? 그 이유는 바로 털이 자라는 원리에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의 털은 부위마다 성장 주기가 좀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자라요. 팔이나 다리, 겨드랑이 털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밖에 못 자랍니다. 그래서 일정 길이에서 멈추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기가 짧으면 털이 자주 교체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오랫도록 자라다가 빠지지만 팔이나 다리 털은 빨리 자라고 빨리 빠져서 마치 끊임없이 새 털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를 만드는 데는 호르몬도 영향이 커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수염이나 가슴털, 등털이 더 굵고 진하게 자랄 수 있고 여성 호르몬은 털을 얇고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라도 성별이나 나이, 호르몬 상태에 따라 털의 성장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모해도 금방 다시 자란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털을 좀 없애려고 했을까요? 제모 이야기는 사실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생과 미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걸꿀이나 밀랍, 동물성 지방에 돌가루를 섞어 만든 천연 왁스로 털을 뽑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클레오파트라가 청동 면도날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제모에 정말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가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때는 매끈한 피부가 곧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여성들은 석회 같은 화학 물질로 털을 녹이거나 실로 털을 뽑았습니다. 지금 미용실에서도 하고 있는 실 제모의 원조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죠. 남성들도 관리에 적극적이어서 칼이나 면도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모는 문화와 패션과 함께 빠르게 확산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일론 스타킹이 부족해지자 여성들이 다리를 면도한 뒤에 갈색 로션을 발라 마치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연출했어요.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매끈한 다리가 미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죠. 이후에 미니스커트와 비키니가 유행하면서 제모 부위는 다리에서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으로 점점 넓어졌습니다. 현대 들어서는 또 제모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 자기 관리의 상징이 된 거죠. 깔끔함과 청결함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면서 제모는 위생과 심미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 제모도 빠르게 늘었어요. 매일 면도로 인한 자극을 줄이고 싶어 하거나 가슴이나 등털을 정리해서 깔끔한 인상을 주려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과 패션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남성 제모도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관리가 된 거죠. 제모는 시대마다 이유와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사회가 원하는 청결과 미적 기준을 따라 계속 변화해 왔던 겁니다. 그럼 이 제모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1901년 질레트가 안전 면도기를 발명하면서 남녀 모두 훨씬 손쉽게 털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어서 화학 제모제가 등장했고 밀랍 왁스도 개선돼서 넓은 부위에 쓸 수 있었죠. 이때부터 제모는 본격적으로 일상적인 미용 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현대에 들어 생겼어요. 바로 레이저 제모죠. 레이저 제모의 핵심은 선택적인 타격이에요. 빛이 털 속의 색소, 즉 멜라닌에만 흡수돼서 열을 만들고 그 열이 털의 뿌리인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에만 불을 붙이는 것처럼 피부 전체는 건드리지 않고 털의 뿌리에만 정밀하게 겨냥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단순히 잘리거나 뽑히는 게 아니라 다시 자라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예전 방식이 겉으로 보이는 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현대 레이저 제모는 털이 자라는 뿌리 자체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모 기술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한 거죠.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반드시 제모에는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우리 몸에 있는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해요.
이 중에서 레이저가 가장 잘 듣는 시기는 바로 성장기입니다. 이때는 털 속에 멜라닌이 활발해서 레이저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성장기인 털이 전체 한 10에서 40%밖에 안 돼요.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레이저는 모낭을 100% 파괴하기보다는 성장을 지연시키고 털을 점점 가늘게 만드는 원리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모낭은 회복해서 다시 털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모낭 재생력이 강해서 여성보다는 시술 횟수가 좀 더 필요해요. 부위별로도 차이가 좀 있어요. 겨드랑이나 비키니 라인은 굵고 색이 진해서 효과가 좀 빠르지만 남성 수염은 호르몬의 영향이 강해서 횟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팔이나 다리처럼 털이 얇은 부위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제모는 한 번에 영구 제거하는 시술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면서 털을 최대한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굳이 병원까지 가야 되나요? 집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가정용 제모기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자, 가정용 제모기는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출력이 좀 낮아요. 대부분 IPL 방식이라 빛이 넓게 퍼지고 모낭 깊숙이까지 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이 일시적으로 얇아지고 성장이 늦춰지긴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반대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제모 장비는 출력이 훨씬 높습니다. 또 여러 파장을 활용해서 모낭 뿌리까지 정확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5에서 10회 정도 시술하면 대략 80에서 90% 이상 장기적인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전문가용 장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더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라고 해도 누구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피부색과 털 색깔에 따라 제모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는 밝은 피부에 진한 털입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가 털만 꼭 집어서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금발이나 흰 털은 제모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이저는 멜라닌 색소를 목표로 삼는데 이런 밝은 색 털에 멜라닌은 거의 없거든요. 마치 투명 매직으로 글씨를 쓰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가 털을 이런 경우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력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여러 차례 시술하기도 하고 빛이 넓게 퍼지는 IPL 장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털에 인공색소를 입혀서 레이저가 털을 더 잘 인식되도록 돕는 보조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검은 털처럼 시원하게 없애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금발이나 흰 털은 완전히 없앤다라기보다는 털을 최대한 줄이고 가늘게 만들어서 관리가 훨씬 편해지도록 돕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색 피부는 또 다른 도전 과제예요. 피부와 털 모두 멜라닌이 많다 보니 레이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 타겟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털 대신 피부가 빛을 흡수해서 화상이나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장이 긴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은 건드리지 않고 털뿌리만 안전하게 공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개인의 피부톤과 털 색깔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 강도를 알맞게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모 효과와 안전성은 단순히 기계 성능에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 시술이 함께 했을 때 가장 크게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모는 단순히 털만 없애는 시술일까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피부톤도 달라지고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심지어 생활의 자유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피부톤 변화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피부가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털이 덮여있는 부위가 드러나면서 그림자가 줄고 빛 반사가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더 밝고 균일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효과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가 좋아지는 건 단순히 밝아지는 데에서 끝나진 않아요. 제모는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털이 있으면 피지와 땀이 잘 고이고 면도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모낭염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남성 수염 부위가 좀 대표적이죠. 매일 면도를 하다 보면 피부가 좀 붉어지고 따갑고 심하면 염증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어요. 한 보고에서는 반복적인 면도로 인해서 염증이 잦던 남성이 레이저 제모를 시작하면서 첫 치료 이후에 염증 반응이 크게 줄어들고 피부 상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자 모낭염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면도나 뽑기를 반복하면 모낭 끝이 날카롭게 잘려서 다시 피부를 찌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진이나 농포, 심하면 색소 침착까지 이어질 수 있죠. 반면 레이저는 아예 모낭 자체를 겨냥해서 문제의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모가 가져오는 큰 변화는 바로 생활의 자유예요. 여름만 되면 다리털 때문에 반바지를 망설이던 여성분들, 또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시선이 부담스럽던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제모 이후에는 사실 옷차림이 좀 자유로워지고 자신감도 회복될 수 있죠. 물론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시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레이저 시술이다 보니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고 드물게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가라앉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만 잘 지켜주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더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모는 단순히 털을 없애는 시술은 아니에요. 피부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의 한 남성 환자분은 수염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으셨어요.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하루에 2번씩 면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면도로 인해서 턱 주변에 모낭염이 반복적으로 생긴 분이었어요. 그 환자분 말로는 아무리 좋은 면도기를 써도 반나절만 지나면 거뭇거뭇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를 꾸준히 받고 그 이후에는 피부가 매끈해져서 모낭염도 사라져서 이제는 면도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겨드랑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팔을 조금만 들어도 좀 시선이 신경 쓰이고 면도를 해도 금방 까끌까끌해져서 피부가 자주 붉어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레이저 제모를 받은 후에는 피부가 훨씬 매끈해지고 트러블도 줄어서 이전에는 민소매도 자신있게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레이저 제모가 단순히 미용이 아니란 걸 다시 느낍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엔 더 편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모가 가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